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3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결혼 후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0대까지만 해도 저는 아이를 3명 정도는 낳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해서 그랬는지 주변의 어린아이를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곤 했죠. 특히 터울이 많이 나는 제 막내 동생과 친척 동생들을 돌본 경험이 컸어요. 막내 동생은 저와 나이가 7살 차이가 나요. 부모님이 바쁘실 때면 제가 동생을 거의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유를 타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자연스럽게 육아의 기본을 익혔죠. 동생이 배앓이로 울 때 밤새 안아주며 달래기도 했고, 동생이 첫걸음을 뗐을 때 제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친척 동생들과 함께 놀아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면 사촌 동생들을 챙기는 역할은 항상 제 몫이었죠. 동생들을 데리고 공놀이를 하거나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 어른들은 저를 보며 아유, 참 애를 잘 본다. 나중에 엄마 되면 정말 잘하겠다라고 칭찬하시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런 칭찬이 기분 좋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언젠가 결혼을 하고 예쁜 아이들을 낳아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죠. 아이들 특유의 맑은 웃음과 작은 손을 잡는 그 따뜻한 감각은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점차 변하기 시작한 건 제게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다가오면서부터였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께는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저희 부부가 모은 돈으로 시작했어요. 부모님 도움 없이도 자립하며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긴 했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제약이 따르는지도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하니 아이 계획은 현실 속에서 점점 사라져갔어요. 현재 저희 부부는 둘 다 30대 중후반이고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빚은 없지만 보증금을 포함한 현금 자산은 약 2억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는 집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월세와 관리비로만 매달 100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여기에 식비와 각종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를 소비하고 있어요. 얼마 전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우리 월세라도 더 저렴한 곳으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언제 집을 마련하겠어? 그런데 지금보다 더 싼 곳은 출퇴근이 너무 힘들잖아. 요즘 기름값도 오르고 교통비까지 더 들면 더 나아지는 것도 없을걸?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다 보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산의 위험성도 생각하니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지만 돈과 육아 환경을 고려할 때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딩크족이나 욜로족, 파이어족처럼 특정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아요. 아이를 꼭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마음도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낳기 힘들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가장 큰 고민은 육아와 맞벌이를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이에요. 외벌이로는 생활비와 육아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맞벌이를 한다 해도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노후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셔서 60세가 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봐주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저를 너무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갖지 않는 저희 부부를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애 키우는 게 무슨 대수라고 유난을 떨고들 그래. 우리 때는 남편 도움 없이도 다 키웠다니까. 내가 키우던 시절보다 요즘은 애 키우기 훨씬 쉽잖니. 한 번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이는 결혼의 이유고 삶의 낙이야. 너희는 그렇게 둘이만 살다 늙으면 얼마나 처량할지 생각은 해봤니?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지만 이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경제 상황이나 현실적인 고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아이를 키우던 시절과 지금을 동일하게 바라보세요. 얼마 전에는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가 이런 조언을 해줬어요. 우리도 너희랑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친정과 시댁 도움받으면서 애 키우고 있어. 그게 아니면 진짜 어렵겠더라. 너희 시어머님은 그걸 모르시나 봐. 친구의 말이 너무 와닿았지만 동시에 속상했어요. 주변에서는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을 받으면서 육아를 하는 경우도 많아 보였거든요. 저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그걸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마치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며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사교적인 분이셔서 모임을 자주 나가시는데 문제는 거기서 저희 부부 문제까지 거론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날도 어머니는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를 말씀하시며 요즘 불임 부부도 많다고 하더라. 너희도 혹시 그런 건 아니지?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은 받아봤니?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난감해서 멀뚱히 있자 어머니는 더 심한 말을 덧붙이셨어요. 아니면 너희는 애 갖는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지? 그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모처럼 화목하게 보내려던 시간에 갑작스러운 말 한마디가 날아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연실색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시어머니는 웃으며 아이고,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농담이야, 농담. 모임에서 아줌마들이 그런 소리를 해서 다들 배를 잡고 웃었잖아. 나도 따라해봤어. 라며 가볍게 넘기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농담이라는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대체 그 모임에서 우리 부부에 대해 뭐라고 말을 했길래 이런 농담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실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말을 꺼냈다가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아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하소연했죠.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해?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농담을 하실 수 있어?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며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시댁 식구들과 밥을 먹는 자리에서 어머니의 기승전 아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집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하시며 너희도 빨리 애를 가져야지. 애가 없으면 가정이 얼마나 삭막한지 알아? 요즘은 혼전 임신도 흔하더라. 아이를 혼수로 해왔으면 얼마나 좋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죠. 엄마, 그럼 애 낳으면 엄마가 키워주실 거예요? 엄마가 키워주면 낳을게요. 어머니는 당황한 듯 말끝을 흐리시며 애는 자기 엄마가 키워야 인성이 바르게 크는 거야. 다른 사람이 키우면 엄마랑 육아 방식이 달라서 싸움 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차마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니 조금은 속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남편에게는 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대신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하시며 간접적으로 압박하셨어요. 카톡으로는 아기 사진이나 육아에 관련된 글을 보내면서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기까지 했죠. 처음 몇 번은 웃으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매번 카톡 알림이 뜰 때마다 혹시 또 이런 이야기일까 두렵고 짜증이 났습니다. 몇 개월을 참다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뭐라고 했어도 어머니는 계속 나한테만 이런 말씀을 하셔. 내가 왜 당신 대신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해? 남편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애 낳으라는 얘기 매번 하시면서 왜 와이프한테만 그러세요? 그런 얘기 하실 거면 저한테 직접 하세요. 그 후 어머니는 다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다 일러 바쳤다며? 그걸 다 얘기해야 했니? 라며 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잘 되라고 얘기한 건데 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니? 라며 울먹이시기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스트레스가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면 남편에게 화를 내고 남편이 또 저를 위로하다가 결국 어머니와 싸우는 악순환이 이어졌어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한동안 시댁 가는 것도 꺼려질 정도였어요.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단순히 말로만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대립 대신 어머니께서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잔소리와 간섭을 줄이는 것이 목표였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지는 않는 선에서 해결책을 고민했죠. 먼저 남편과 함께 인터넷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을 다룬 다양한 사연 영상과 드라마 클립을 찾아 USB에 저장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밥 먹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께서 이런 건 왜 보는 거야? 재미도 없는데? 라며 불편해하셨지만 남편이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더라고요. 어머니도 한번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라며 가볍게 분위기를 풀었죠. 영상에는 잔소리로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자주 나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영상을 보며 일부러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했습니다. 와, 저 시어머니 진짜 너무하네. 저러면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까? 처음엔 어머니께서도 맞장구 치며 나는 저런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세련된 시어머니냐? 요즘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라고 하셨지만 영상이 계속 이어질수록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려 하셨지만 남편이 조금만 더 보고 가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며 자연스럽게 막았습니다. 단순히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만 다룬 영상이 아니라 노후를 즐겁게 보내는 부모님의 이야기나 자녀의 독립을 존중하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도 보여드렸습니다. 요즘은 저렇게 깨어있고 멋진 부모님들도 많은 것 같아. 참 멋있다더라. 우리도 저렇게 늙자. 라는 말을 슬쩍 덧붙이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또한 부모의 과도한 개입이 자녀 부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심리학 전문가의 강연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전문가가 부모가 자녀의 가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녀는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할 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살짝 쳐다보았죠. 어머니는 민망한 듯 웃으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몇 번 반복하니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희가 올 때마다 이런 이상한 프로그램을 왜 보는 거야? 라고 하셨던 어머니가 점점 잔소리를 줄이셨습니다. 예전처럼 끊임없이 애 얘기를 꺼내거나 저에게 직접 연락해 잔소리하던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전략도 병행했습니다.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실 때마다 맞서기보다는 오히려 맞장구를 치며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죠. 네, 어머니 말씀대로 저희가 더 노력해 볼게요. 맞아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앞으로 잘해볼게요. 어머니는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저희가 모든 말을 수긍하니 더 이상 말씀을 길게 이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어머니의 관심사를 잔소리에서 여행으로 돌리는 데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여행을 계획하실 때 남편과 저는 작게나마 경비를 보태드리며 적극적으로 응원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신 뒤에는 저희에게 잔소리 대신 여행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고 자연스럽게 잔소리의 빈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성격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고부간의 갈등이 점점 완화되었죠. 물론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남편과 저는 신중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박 때문에 아이를 낳게 되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시어머니 탓으로 돌리며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희 부부는 지금처럼 현명하고 유연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